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편안한 엄마의 둘째 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가와 이토님의 초초난난입니다. RH 코리아에서 펴냈고 권영주님이 옮겼습니다. 오가와 이토님은 일본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여성 작가인데요. 상처를 극복하며 성장하는 인물들의 이야기,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을 긍정하게 만드는 따뜻한 힐링 소설로 전 세계의 수많은 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2008년 발표한 첫 장편소설 달팽이 식당은 전 세계 누적 100만 부 이상을 발행하는 대기록을 세웠는데요. 2010년에는 동명의 영화가 제작되어서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20대에 쓴 장편소설이 바로 초초난난인데요. 한국 독자들을 위해서 새롭게 출간되었습니다. 작가 특유의 작은 것과 살아있는 것들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세계관과 애틋한 사랑 이야기가 만나 한층 감동적인 작품으로 탄생했습니다. 작가는 사랑에 빠진 남녀의 이야기를 사계절의 정취를 따라서 섬세하게 풀어내는데요. 오늘은 이 책의 앞부분, 두 남녀의 첫 만남에 대한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은이 오가와 이토, 초초난난. 새봄, 미나리, 냉이, 떡쑥, 별꽃, 광대나물, 순무, 무, 새하얀 죽에 잘게 썰어 넣으니 그곳만 봄이 됐다. 새해가 되어 일을 시작하는 첫날, 난로에 7 나물죽을 올려 끓였다. 아까 부엌에서 일하다가 안들에 남매의 꽃이 핀 것을 발견했다. 가느다란 가지에 노란 꽃이 드문드문 봉우리를 벌리고 있었다. 죽을 다 먹고 화로에 다가앉아 설에 먹다 남은 달콤한 검정 콩조림을 요구르트에 섞어 먹는데 누가 문을 똑똑 두드렸다. 작은 노크 소리로 보아하니 마도카 씨였다. 커튼을 걷고 미닫이 문을 열자 아니나 다를까 소녀처럼 귀여운 옷을 입은 하스미 마도카 씨가 서 있었다. 어머나 예뻐라. 마도카 씨는 내가 입은 매화무늬 기모노를 칭찬하며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아침에 추웠는지 수반에 살얼음이 얼었다. 며칠 전 산책길에서 주워온 홍백무늬 동백꽃이 늠름하게 그 위에 꽃잎을 펼쳤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발 벗는 곳으로 내려가 정중하게 머리를 숙여 인사했다. 올 한 해도 잘 부탁드립니다. 마도카 씨는 늘 그러하듯 마루턱에 살짝 걸터 앉았다. 나는 서둘러 방석을 깔아주었다. 체구가 작은 마도카 씨는 대돌에 발을 올려놓으면 그 자리에 딱 들어맞는다. 선명한 파란색의 예쁜 발레 슈즈가 세련된 마도카 씨와 잘 어울렸다. 이거 받아, 설 선물이야. 마도카 씨는 털실로 짠 조끼 속에 손을 넣더니 녹색 꾸러미를 품에서 꺼내 다다미 위에 살포시 놓았다. 근처에 있는 일본 과자 상점 도린도의 포장지였다. 고우지카야, 입에 맞으려나? 커피 내올게요. 일어나 화로에 올린 쇠 주전자에 물이 끓는지 확인했다. 같은 동네에 사는 마도카 씨는 가끔 이렇게 과자를 주러 들른다. 아들 부부와 함께 사는데 며느리와 잘 지내지 못하는지 한 지붕 밑에서 따로 생활한다. 과자를 1인분만 사기 어색하다며 늘 네모까지 사온다. 그 자리에서 같이 먹을 때도 있고 손님이 있어 내가 바쁠 때면 반 나눠 가져가기도 한다. 내가 포장지의 끈을 풀려 하자 마도카 씨는 화로에 손을 쬐며 아니야, 괜찮아. 이건 설 선물이니까. 시오리 혼자 나중에 천천히 들어. 난 커피면 돼. 라고 말했다. 지은 지 60년 가까이 된 이 집은 화로와 난로를 둘 다 동원해도 사방에서 우풍이 불어들어 추위가 뼛속까지 스민다.
나는 커피를 2잔 준비한 뒤 검정콩 요구르트를 마저 먹었다. 시오리, 설은 어떻게 지냈어? 갓 끓인 커피를 마시면서 마도카 씨가 내 얼굴을 가만히 보았다. 본가에 인사하러 하루 다녀오고 나서 내내 여기 있었어요. 나는 본가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생각하며 대답했다. 조용해서 외국 여행이라도 갔나 했지 뭐야. 외국은요. 초사흘에 겨울모란 보러 우에노 도쇼궁에 다녀온 게 다예요. 나머지는 책도 읽고 연하장 답장도 쓰고 그랬죠. 봄철 모란도 좋지만 겨울 모란도 특별하지. 특히 눈 오는 날엔 더. 죽은 남편도 아주 좋아해서 눈이 오면 함께 자주 보러 갔었는데. 마도카 씨는 그때를 그리워하듯 눈을 가늘게 뜨더니 겨울의 모란, 가슴 속 몰래 감춘 사랑이여라 하고 즉흥으로 하이쿠를 지어 읊었다. 우에노 도쇼궁의 모란 정원에는 꽃과 함께 하이쿠를 적은 목판이 장식되어 있다. 마도카 씨의 하이쿠를 듣자 지푸라기로 만든 바람막이 아래 추운 듯 얇은 꽃잎을 펼치고 있던 하치오라는 연분홍색 모란이 떠올랐다. 그러고 보니까 하나는 잘 지내고? 네, 여전해요. 마도카 씨와 동생 하나코는 묘하게 죽이 잘 맞는다. 내 눈에는 어떻게 봐도 길거리 어릿광대만 같은 하나코의 기모노를 마도카 씨는 예쁘다고 칭찬한다. 마도카 씨의 마치 올리브 소녀 같은 차림새를 하나코는 귀엽다며 눈을 반짝인다. 서로가 상대방의 패션 센스를 존경하는 듯 예의 차리는 데에 전혀 관심 없는 하나코도 마도카 씨에게는 존댓말을 쓴다. 마도카 씨는 1시간쯤 잡담을 하다 갔다. 늘 보는 뉴스쇼가 시작할 시간이라고 했다. 나는 도쿄 시타마치의 모습이 남아있는 야나카라는 동네에서 앤티크 기모노를 판매하며 살고 있다. 3칸이 나란히 붙은 집은 1층이 점포, 2층이 살림집이다. 가게 이름은 히메마스야다. 아무 연고도 없는 곳에 갑자기 가게를 내어 제로부터 시작했지만 친절한 동네 사람들, 그리고 나처럼 타지에서 온 이들의 네트워크 덕에 간신히 지금에 이르렀다. 앤티크 기모노를 좋아하는 젊은 사람들도 조금씩 늘어나 인근 카페나 갤러리에 놀러왔던 이들이 훌쩍 들어와 기모노를 사가기도 한다. 넉넉하지는 않아도 의식주 걱정 없이 이럭저럭 혼자 해나가고 있다. 아직 명절 기분으로 집에 머무는 사람이 많은지 손님은 많지 않았다. 문을 열자마자 여자 손님 2이, 그로부터 1시간쯤 뒤 프랑스에서 관광하러 왔다는 가족이 왔지만 매출은 처음에 온 여자 손님 중 한 사람이 산 검은색 면 벨벳 버선뿐이다. 어떠랴 생각하며 부지런히 현관 앞 낙엽을 쓸었다. 수반의 살얼음은 그새 다 녹았다. 홍백무늬 동백꽃 아래로 물속을 들여다보니 금붕어가 하늘하늘 헤엄치고 있었다. 빨간 것이 후쿠, 검은 것이 긴타로. 몇 년 전 수아신사의 여름축제에서 데려왔다. 길고양이에게 공격당하지 않고 살아남아 지금은 수반 속을 유유히 헤엄쳐 다닌다. 집 앞 청소도 화분 손질도 끝나고 가게 안으로 돌아오니 오후 3시 반이었다. 마도카 씨가 준 과자를 먹으며 잠깐 쉬려는데 실례합니다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아버지인 줄 알았다. 특별한 관을 통과해 울리는 듯한 클라리넷의 저음을 닮은 듣기 좋은 목소리. 설마 아버지가 왔나 생각하며 돌아보니 낯선 남자가 머뭇거리는 표정으로 미닫이문 사이로 얼굴을 내밀었다. 그때 두둥실 매끄러운 바람이 날아오른 듯했다. 어서 오세요. 들어오세요. 정신을 차리고 명랑하게 인사했다.
목소리 느낌은 아버지와 똑같은데 외모는 전혀 딴판이라 이상하게 느껴졌다. 남자는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다담이 바닥에 내려놓고 작은 목소리로 실례합니다 라고 중얼거린 뒤 구두끈을 풀고 신을 벗었다. 신을 한 옆으로 가지런히 모아놓고 다시 일어서더니 공기를 어지럽히지 않으려는 듯 조심스럽게 한 발자씩 걸었다. 그는 기모노가 진열된 선반 앞에 멈춰서서 망설이듯 몇 번이고 손끝으로 기모노를 만져봤다. 찾는 게 있으신가요? 조용히 다가가 묻자 남자는 허둥지둥 아니요. 저 기모노를 찾습니다만 하고 대답했다. 어떤 기모노를 찾으시는지요? 남자 것도 있습니까? 남성용 기모노는 저쪽에 있답니다. 나는 안쪽 선반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남성용 기모노는 수요가 많지 않아 가게 맨 안쪽에 가지런히 쌓아두었다. 남자는 안심한 얼굴로 다시 배낭을 고쳐매고 다시 조심조심 안쪽으로 걸어 들어갔다. 실은 신년 다회에 입고 갈 옷을 찾거든요. 다도를 배우세요? 아직 초보이긴 합니다만. 남자는 다소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다. 다회에서 입을 하카마는 친구에게 빌린다고 했다. 나도 옆에 정좌하고 앉아 기모노 찾기를 거들었다. 오래된 작업복이나 오키나와 마직물 같은 것은 있지만 남자가 바로 입을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은 것은 많지 않았다. 기모노를 찾는 젊은 여자는 꽤 늘었어도 젊은 남자는 거의 없다. 히메마스야에 있는 남성용 기모노도 실용적이라기보다는 취미에 가까운 것들이다. 그런데 아래쪽에서 상태가 괜찮은 게 하나 나왔다. 단고 지리맨이니 어떤 다회에도 어울리거니와 언뜻 보기에 얼룩졌거나 올이 풀린 곳도 없었다. 기모노를 빼서 남자에게 직접 대보니 색도 나쁘지 않을 듯했다. 외투를 입고 있어 잘 알 수는 없었지만 얼굴로 보아 살이 너무 쪘거나 마르지는 않은 것 같았다. 사이즈는 대략 문제없어 보이기에 검은 외투와 짙은 갈색 코듀로이 재킷을 벗고 거울 앞에 서보게 했다. 남자는 재킷 안에 랄프 로렌 스트라이프 셔츠를 입고 있었다. 나도 같은 브랜드의 카디건이 있는 터라 친근하게 느껴졌다. 가까이 다가가자 목 근처에서 과일처럼 싱그러운 향이 났다. 그의 뒤로가 기모노 옷깃을 들고 어깨에 살짝 걸쳐보았다.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나와 그리 차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가까이서 보니 남자가 나보다 머리 절반 정도 컸다. 머릿속으로 남자의 키를 가늠하며 발돋움을 해 소매에 팔을 끼웠다. 남자는 종이접기 인형처럼 두 팔을 옆으로 벌린 채 가만히 있었다. 둘 다 거울을 보고 선 상태로 내가 뒤에서 손을 뻗어 허리 부근에서 겉섭과 안섭을 교차시켰다. 요추 위로 보조띠를 두 바퀴 메어보니 근육이 잘 발달된 체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주 잘 어울리시는데요. 멋있으세요. 인사치레가 아니라 진심으로 말했다. 밝은 녹색 기모노가 정말 잘 어울렸다. 처음 입어보는 거라 쑥스럽군요. 남자가 처음으로 살짝 웃었다. 기모노는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니까요. 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 옆에 둔 배낭 주머니에서 휴대폰이 부르르 부르르 진동했다. 잠깐 실례합니다. 전화를 건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더니 남자의 미간에 주름이 잡혔다. 통화가 길어질 것 같은지 남자는 기모노를 입은 채 신을 신고 밖으로 나갔다. 날은 이미 저물기 시작했다. 외투도 재킷도 벗었는데 감기라도 들지 않을지 걱정됐다. 처음 온 손님에게 지나친 행동이 아닐까 망설인 끝에 남자의 외투를 집었다. 보기보다 훨씬 가벼운 다운 재킷이 내 품에서 조그맣게 쪼그라들었다.
깃털과 깃털 사이에서 좋은 향기가 퍼졌다. 밖으로 나가려는데 통화를 마친 남자가 히말라야 삼나무 쪽에서 돌아왔다. 기모노 차림이 그새 자연스러워졌다. 남자는 허연 김을 내쉬며 미안해하는 얼굴로 죄송합니다 라면서 들어왔다. 일 문제로 급하게 확인해야 할 게 있어서요. 근처에 찻집이 있을까요? 노트북을 쓸 수 있는 곳이면 좋겠는데요. 무척 난처한 표정이었다. 조금 걸어야 하지만 야나카보사나 노마드 카페가 있어요. 그렇지만 명절 직후라 문을 열었을지 모르겠네요. 괜찮으시면 여기 책상을 쓰세요. 오늘은 손님도 별로 없거든요. 남자는 그래도 하고 어물거리면서 손목시계를 보고 뭔가를 필사적으로 계산했다. 그러더니 죄송합니다 하고는 배낭에서 소형 노트북을 꺼내 책상에 펴고 작업을 시작했다. 깜박한 건지 불편하지 않은 건지 남자는 기모노를 입은 채 노트북 화면을 보고 있었다. 이 기모노와 연이 있는 모양이라 생각하며 나도 신경 쓰지 않고 연말에 들어온 기모노를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손님과 시간을 보내는 일은 흔치 않다 보니 긴장해서 숨을 내쉴 때도 되도록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했다. 그 탓에 실제로는 일 따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남자는 휴대폰과 노트북으로 상대방과 여러 번 연락을 주고받았다. 내게는 모든 게 그저 수수께끼 주문 같았다. 휴대폰은 있지만 거의 쓰지 않고 컴퓨터는 아예 없다. 메일을 보내는 법도 모르고 마우스가 뭔지 최근 들어 겨우 알았다. 다만 긴박한 대화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남자의 말씨는 줄곧 정중했고 상대방이 똑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반복하는 듯한데도 건성으로 대답하지 않았다. 1시간쯤 지나 남자는 한숨을 크게 쉬며 노트북을 덮었다. 곤혹이나 피로를 의미하는 한숨이 아니라 일이 일단락되어 안도하는 한숨이라는 것을 막연히 알 수 있었다. 이제야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자는 머리를 깊이 숙였다. 가게로 돌아왔을 때와는 달리 표정에 생기가 있었다. 남자가 일에 몰두하는 사이에 밖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고지카라고 근처 일본 과자 가게의 과자랍니다. 자신이 여전히 기모노를 입고 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고 미안해하며 기모노를 벗은 남자에게 과자를 권했다. 아까 남자와 기모노를 고르면서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나도 오랜만에 말차를 다리고 싶어졌다. 저도 전에 다도를 배웠거든요. 찻사발에 더운 물을 조금 따라 찻소를 준비하며 말했다. 전 이제 막 시작한 참입니다. 시작한 참이라고 할지 정식 다회는 이번 신년 다회가 처음이고요. 기대되시겠어요? 실은 작년에 건강이 안 좋아져서요.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는데 디지털의 세계는 버튼 하나로 모조리 사라지지 않습니까? 가령 이 기모노가 불에 타면 기모노는 없어져도 쟤는 남죠. 하지만 컴퓨터로 삭제하면 정말 모든 게 완전히 없어지거든요. 애초에 손으로 만져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걸 깨닫고 났더니 갑자기 견딜 수 없어져서요. 태어나는 길로 다도 교실로 달려갔지 뭡니까? 어머니가 옛날에 다도를 하셔서. 죄송합니다. 제 이야기를 괜히. 아니에요 라고 대답하고 싶은데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마음을 진정시키고 차통을 열어 찻숟가락으로 말차를 한 숟갈 반 퍼서 찻사발에 넣었다.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 만큼 상쾌한 말차 향기가 났다. 남자가 아직 과자에 손을 대지 않기에 드세요 하고 다시 권한 뒤 천천히 쇠주전자에 물을 따랐다. 하얀 김이 부드럽게 번졌다. 마도카 씨가 아침에 가져다 준 녹색 상자에는 당근과 표고버섯, 금귤, 우엉, 샐러리가 들어있었다. 도린도에 가면 늘 붕어빵을 사버리는 터라 고지카는 나도 처음이었다.
남자가 설탕에 졸인 표고버섯을 먹기를 기다려 찻솔을 놀렸다. 거품을 내며 슬쩍 훔쳐보니 남자는 진지한 표정으로 과자를 씹고 있었다. 드세요. 찻사발의 정면이 남자 쪽을 향하도록 돌려 정중하게 내어놓았다. 말차 찻사발은 취미로 도예를 시작한 아버지가 20살 생일에 2개 세트로 만들어준 독이 찻사발 중 하나였다. 남자는 꿀꺽꿀꺽 소리를 내어 단숨에 말차를 다 마셨다. 그는 입가에 거품이 묻은 채 다다미에 두 손을 짚고 검은 찻사발을 열심히 쳐다봤다. 남자가 관심을 보이기에 이번에는 붉은 찻사발로 남자에게 내 차를 다리게 했다. 한 모금 마시니 모난데 없이 순하고 고상한 맛이 났다. 아주 맛있어요. 찬찬히 음미하며 마시고 나서 말하니 남자는 마음이 놓였는지 매우 온화하게 웃었다. 마지막 거품까지 남김없이 차를 다 마시자 기분이 더없이 부드러워졌다. 남자의 첫인상과 똑같은 맛이었다. 결국 남자는 내내 입고 있던 녹색 기모노와 본견 네일을 골랐다. 어쩐지 기모노도 남자가 입어주기를 바라는 듯 했다. 남자도 그 기모노를 입으니 서양식 옷을 입었을 때보다 늠름해 보였다. 앤티크 기모노에는 가끔 그런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 다만 소매와 기장이 약간 짧아 사이즈 수선이 필요해 보였다. 신년 다회는 일주일 뒤에 열린다고 했다. 어떻게든 늦지 않게 수선을 맡겨볼게요. 달력을 확인하며 말한 다음 기모노를 한 번 더 걸치고 치수를 꼼꼼히 재서 적었다. 돌아갈 때 몸을 굽히고 신을 신던 남자가 입구 장롱 위에 놓은 목각 새 장식을 발견했다. 내내 이곳에 놓여있지만 이 장식이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손님은 거의 없다. 이게 뭐죠? 기우소라고 해요. 근처에 유시마 덴만궁이 있는데 그곳 덴지님의 사자인 피리새를 나무로 조각한 거랍니다. 우리가 평소 무심코 하는 거짓말을 이 애가 사실로 바꿔준다고 하네요. 1년에 한 번 덴만궁의 신년 축제날에 우소교환이라는 행사가 열리는데 그때 옛 기우소와 새 기우소를 교환할 수 있다. 올해도 새 기우소를 받으러 가야 한다. 편해서 그만 너무 오래 있었습니다. 수고를 끼쳐 죄송합니다만 수선 잘 부탁드립니다. 아니에요. 저야말로 즐거웠습니다. 바쁘신데 오래 붙들어서 죄송합니다. 금요일까지는 될 것 같으니 편하실 때 찾으러 와주세요.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비 올 때는 가게 문을 닫거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오시기 전에 미리 전화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우소 옆에 둔 가게 명함을 남자에게 건네주었다. 정말 비 오는 날은 쉰다고 쓰여 있군요. 남자는 글자만 있는 명함을 유심히 뜯어보았다. 그러더니 명함을 주머니에 넣고 그럼 이라 말하고는 걸음을 빨리 해 미우라 고개 쪽으로 사라졌다. 밖으로 나와 남자를 배웅했다. 쪽빛 염료를 탄 것 같은 짙은 감색 하늘 아래 겨울밤이 고요히 번지고 있었다. 기노시타 하루이치로 씨. 나는 방금 알게 된 남자의 이름을 가슴에 새겼다. 이번에는 마음속으로 기노시타 하루이치로라고 한자로 써서 기억했다. 이름이 근사하시네요 라고 내가 칭찬하자 기노시타 씨는 봄에 첫 강풍이 분 날 태어났거든요 라고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다. 웃으면 눈꼬리에 주름이 세 줄 지는 왼손 약지에 결혼 반지를 낀 사람이었다. 신년 다회 전날 기노시타 씨는 오후 늦게 기모노를 찾으러 왔다. 여전히 무거워 보이는 배낭을 메고 있었다. 외투를 벗고 스웨터 위에 기모노를 걸쳐 수선이 잘 되었는지 확인했다. 기노시타 씨는 오늘도 지난번 셔츠와 같은 브랜드의 고급스러워 보이는 스웨터를 입고 있었다. 보풀 하나 없었다. 잘 고쳐졌네요. 이제 소매도 기장도 기노시타 씨 사이즈에 딱 맞는데요. 용기를 내어 기노시타 씨 하고 이름으로 불러보았다.
추우시면 긴팔, 긴 바지, 내복을 입으시고 평소에 착용하시려면 칼라 없는 셔츠를 속에 곁들여 입으셔도 멋지답니다. 옛날 서생 같은 이미지로요. 기모노를 단정하게 접어 옷을 바른 포장지로 쌌다. 끈을 묶어 반으로 접으니 히메마스야에서 사용하는 쇼핑백에 딱 맞게 들어갔다. 내일 즐거우시길 바랄게요. 보고 드리러 오겠습니다. 기노시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네, 기다릴게요. 나도 진지하게 대답했다. 일 때문에 들를 곳이 있는데 JR역까지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전에 이 근처 회사에서 일을 의뢰받아 온 적이 있는데 그새 길을 까맣게 잊어버려서요. 기노시타 씨가 신발끈을 매며 물었다. 나는 장롱 위에 놓아둔 지도에 손을 뻗었다. 이곳 야나카에는 거리 산책이나 절 순례를 하러 외부에서 찾아오는 사람이 많은 터라 다양한 지도가 있다. 실려있는 정보가 각각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중에서 가장 쓰기 편할 것 같은 지도를 골라 가게에 두었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고 손을 멈추었다. 저도 볼 일이 있어서 야나카 긴자에 가니까 역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니포리로 가시려면 야나카 묘지를 통과해서 가는 게 가깝거든요. 어차피 가게 문 닫을 시간도 다 됐고요. 애써 자연스럽게 들리도록 그렇게 말하고 나갈 채비를 서둘렀다. 와인 레드색의 긴 코트는 고모 할머니가 애용하셨던 것이다. 큰 상가로 시집가신 고모 할머니는 아이가 없었는데 마음이 맞았는지 나를 매우 예뻐해 주셨다. 히메마스야를 시작할 때도 가진 기모노를 물려주었을 뿐 아니라 자금까지 마련해 주신 은인이다. 지금은 세상을 떠나 이 코트가 유품이 되고 말았다. 보드라운 벨벳 코트는 장미무늬가 도드라지게 들었다. 그 위에 목도리를 두르고 밖으로 나오자 흐릿한 저물녘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늘 기모노를 입으십니까? 절이 늘어선 거리를 빠른 걸음으로 지나며 기노시타 씨가 물었다. 나는 팔까지 올라오는 긴 장갑을 끼며 질문에 답했다. 영업용 유니폼이에요. 가게를 찾으시는 분께 평소에도 기모노를 입고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게다가 익숙해지면 되레 서양식 옷이 헐렁헐렁해서 불편하답니다. 뭐랄까, 기모노를 입으면 기모노가 절 지켜주는 느낌이 들거든요. 기모노엔 여러 사람의 마음이 깃들어 있으니까요. 기모노가 지켜준다고요? 네. 게다가 이 거리도 어쩐지 절 지켜주는 것 같고요. 탁 트인 하늘이 상쾌했다. 나는 커다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절은 웬만하면 망하지 않으니까 절이 많은 데라마치는 풍경이 그리 바뀌지 않아요. 고층 건물도 얼마 없고 하늘도 넓죠. 그래서 기분 좋은 바람도 많이 불거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지역은 살고 있는 사람보다 무덤에서 잠자는 사람이 더 많지 않겠느냐고. 그러니까 그런 토지의 힘 같은 게 지켜주는 걸지도 모르겠네요. 그 큰 히말라야 삼나무도 박력 있던데요. 그건 30년 전 미카도 빵 앞에 있던 화분이래요. 미카도 빵이라면 그 고풍스러운 가게 말입니까? 향수를 느끼는 사람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중 한 명입니다. 아까 하마터면 들어갈 뻔했지 뭡니까? 나와 기노시타 씨는 속도를 늦추기는커녕 오히려 조금씩 속도를 높이며 걸었다. 이따금 게다가 아스팔트에 스치며 드르륵 소리가 났다. 찬 공기가 몰려오는 중인지 돌풍이 불 때마다 얼굴이 시리고 눈에 눈물이 살짝 맺혔다. 기노시타 씨와 함께 있으니 왠지 저절로 말이 술술 나오고 나에 대해 더 알아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원래 천 종류를 좋아하다가 앤티크 기모노를 취급하게 됐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일러스트레이션 전문학교에 들어갔는데 어째선지 그쪽 공부는 전혀 관심이 없고 직물에 푹 빠졌지 뭐예요. 한때는 배 짜는 일을 하고 싶어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공방에 편지를 보낸 적도 있어요. 오래된 천에 관심이 있어서 돈이 모이면 천을 보러 지방에 내려가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하며 의식적으로 걷는 속도를 늦추었다. 그러지 않으면 금세 니포리역에 도착해버릴 것이다. 기노시타 씨도 내게 맞춰 천천히 걸어주었다. 하지만 오래된 기모노는 구하기 어렵지 않나요? 걷는 속도에 맞춰 기노시타 씨의 말도 느려졌다. 갈 데 가면 있다고 할지 있는 곳엔 있거든요. 전문 시장 같은 겁니까? 경매 시장에도 가끔 가요. 하지만 기모노를 일부분만 잠깐 보여주는데 사고 싶으면 몇 초 안에 가격을 결정해야 해요. 게다가 남보다 높은 값을 불러야 손에 넣을 수 있고요. 완전히 도박이군요. 맞아요. 그 때문에 좋지 않은 걸 사게 되고 말이에요. 골동품 시장에도 가봤지만 거기도 물건이 천차만별이랍니다. 그럼 평소에는 어떻게 구하십니까? 죄송합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질문을 퍼붓고 변명 같지만 잘 모르는 세계는 역시 흥미로워서 이것저것 묻게 되는군요. 아니에요. 물어봐 주셔서 기뻐요. 요새는 개인적인 경로로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있는 곳엔 있다는 게 그런 뜻이에요. 기노시타 씨와 이야기하면서 점점 긴장이 풀리는 게 느껴졌다. 오래된 집이라든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광을 철거했다든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앤티크 기모노가 주된 상품이지만 새 것도 취급하는데 그건 짓는 분께 직접 매입해요. 또 동업자 네트워크도 있으니까요. 다른 기모노 상점들과 정보를 교환하기도 하고요. 재미있는데요. 기노시타 씨는 정말 감탄한 듯 말했다. 그렇지만 매입하고 나서도 할 일이 많답니다. 기노시타 씨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 더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기모노가 오면 우선 용도를 결정해요. 상태가 괜찮으면 다시 기모노로 쓰고 눈에 띌 만큼 때가 탔으면 허리띠 같은 걸로 만들고요. 그런 판단이 끝나면 시카이아로 보내죠. 시카이아? 염색이나 세탁을 해주는 전문 업자예요. 매입한다고 바로 판매하는 게 아니군요. 특히 지방엔 그냥 판매하는 가게도 많긴 해요. 그렇지만 히메마츠야에선 손님과의 관계를 좀 더 오래 이어가고 싶거든요. 기노시타 씨가 이번에 구입하신 기모노도 시카이아에 보냈다가 가게에 내놓은 거랍니다. 어쩐지 입었을 때 중고 기모노란 생각이 별로 안 든다 했더니 그래서였군요. 앤티크 기모노의 겹옷은 안감에 땀자국이 있거나 올이 풀렸거나 하는 일이 많으니까 그것만 새로 갈아도 기모노가 몰라볼 만큼 새 것처럼 되거든요. 그런 작업을 외주로 주기도 하고요. 허리띠로 만드는 경우엔 직접 바느질을 하지 않아도 어느 부분이 뒤로 오게 할지 지정해야 하니까 그런 작업을 하기도 하고요. 또 기모노의 혼처가 정해지면 그분 사이즈에 맞게 고치는 애프터 서비스도 필요하니까 수선해주는 곳을 소개하기도 해요. 그렇군요. 많이 배웠습니다. 가게만 보면 되는 게 아니었군요. 이거 참 실례 많았습니다. 저번에 히메마스야의 명함에 비 오는 날에 쉰다고 쓰여 있어서 꽤나 부러운 직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 말 많이 들어요. 하메하메하 대왕 같다고요. 정말 그러네요. 기노시타 씨는 재미있다는 듯 웃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걸 혼자 하다 보니까 가게를 비우지 못해요. 직물 관련 전시회에 가서 공부하고 작가의 개인전에 가서 네트워크를 넓히고 할 시간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가 온다고 집에서 멍하니 쉬고 있을 수도 없어요. 쉬는 날도 일한다는 말씀이군요. 기노시타 씨는 온화하게 말했다. 이야기에 열중하는 사이에 몸이 따뜻해졌다. 여기서부터가 야나카 묘지예요. 그렇군요. 정말 죄 무덤인데요. 묘지 안에 도로가 있을 줄 몰랐습니다. 거주하는 사람도 있는걸요. 묘지에 집이 있다니 대단한데요. 유령도 나오고 그렇다나 봐요. 전 사양하겠습니다. 히메마스 씨는 그런 거 괜찮으십니까? 저요? 전 아쉽게도 그런 것과 인연이 없어서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이름을 말씀드리지 않았네요. 히메마스 씨 아닙니까?
그런 말 많이 듣지만 아니에요. 좋은 이름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요코야마 시오리라고 해요. 책에 끼우는 서표라고 써서 시오리요. 히메마스는 작은 소나무란 뜻인데 다도에선 나비란 의미도 있대요. 나비가 날개를 펴면 작은 소나무와 비슷하잖아요. 가게를 열 때 도와준 고모 할머니가 나비를 좋아하셨거든요. 벚나무 가지 끝에 조그맣게 봉오리가 부풀어 있었다. 봄이 되면 이 길은 멋진 벚꽃 터널로 변신한다. 어라? 어째 여기 전에도 온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모고개를 앞두고 집과 연립주택 몇 채가 늘어선 곳을 지날 때 갑자기 기노시타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언제 왔던 거지? 아래쪽에 작은 공원 같은 게 있었는데. 하지만 나는 기노시타 씨의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이 부근은 지역 주민들 중에서도 아는 사람이 얼마 없다. 니포리역에 갈 때 이곳과 조금 떨어진 고텐 고개를 지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 같이 멈춰서서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기노시타 씨가 말했다. 아, 생각났습니다. 대학 시험 보러 오카야마에서 올라왔을 때 여기서 묵었거든요. 예대에 다녔는지 예대 가려고 재수하고 있었는지는 잊어버렸지만 여기 연립에 살던 먼 친척이 있어서 그 집에서 묵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차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시험 공부는 전혀 안 됐지만 말이죠. 그러더니 연립 입구로 다가가 맞습니다. 쇼로쿠장 이런 이름이었어요. 2층 맨 안쪽 선로 바로 옆집이었죠. 라고 말하며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 했다. 나도 서둘러 따라갔다. 입구 옆 벽에 주민 이름을 기입한 표가 붙어 있었다. 계단 중간에서 신을 벗고 우리는 몰래 쇼로쿠장에 숨어들었다. 안은 상상했던 것보다 깨끗했고 복도도 잘 닦여 있었다. 기노시타 씨가 소리나지 않게 문을 열어 보여준 공동수도와 화장실도 생각보다 청결했다. 낡은 건물인데도 음울한 인상이 전혀 없었다. 여기입니다. 기노시타 씨가 목소리를 낮추고 맨 안쪽 문을 가리켰다. 2평 좀 넘는 방인데 참 좁았죠. 귓가에서 비밀 이야기를 하듯 소곤소곤 이야기하는 게 간지러워 하마터면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우리는 관리인에게 들키기 전에 허둥지둥 쇼로쿠장에서 나왔다. 옛날 생각나는군요. 건물에서 나온 뒤로도 기노시타 씨는 아쉬운 듯 몇 번씩 쇼로쿠장을 돌아봤다. 부드러운 눈빛이었다. 내내 뭔가를 닮았다고 생각했는데 기노시타 씨는 기린을 닮았다. 목이 길다든지 눈이 크다든지 눈썹이 굽었다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라 분위기라고 할지 내면에 깃든 정신 같은 것이. 나는 여전히 쇼로쿠장에서 시선을 떼지 못하는 기노시타 씨를 두고 눈앞에 뻗은 구름다리로 나아갔다. 다리를 건너면 니폴이다. 4년 전 야나카에 살기 시작한 뒤로 좋아하는 장소가 여러 생겼는데 이 구름다리도 즐겨 찾는 곳 중 하나다. 다리 밑으로 전철이 여러 대 지나갔다. 역으로 가는 열차, 역을 떠나는 열차, 열차와 열차가 상하로 입체 교차를 하고 열차를 운전하는 기관사와 눈도 마주치고 이곳에 오면 어쩐지 무척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다. 마음만 먹으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무수한 전철이 큰 소리로 외치는 것 같다. 나는 구름다리 중간에 멈춰서서 여느 때처럼 지나가는 전철을 내려다봤다. 보고 또 봐도 실증나지 않았다. 잠깐만요! 그때 갑자기 뒤에서 목소리가 들리더니 기노시타 씨가 무시무시한 기세로 달려와 뒤에서 내 왼팔을 붙들렀다. 놀라 돌아보자 제가 높은 데가 어려워서 라며 가쁜 숨을 몰아쉬며 애써 말했다. 나는 기노시타 씨를 정면으로 마주보며 나를 꽉 붙들고 있는 손에 오른손을 살며시 포겠다. 그러고는 천천히 팔을 따라 미끄러지듯 기노시타 씨의 손바닥을 옮겨 손을 잡았다. 아플 정도로 팔을 꽉 붙들고 있었는데도
손가락에 닿는 기노시타 씨의 왼손은 오믈렛처럼 보드랍고 따스했다. 장갑 너머로 살짝 축축한 게 느껴졌다. 세게 쥐면 부서질 것 같기에 나는 힘을 빼고 살며시 기노시타 씨의 손을 감쌌다. 그리고 얼굴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눈 감고 걸으세요. 제가 맞은편까지 안내할게요. 괜찮아요. 기노시타 씨는 눈꺼풀에 힘을 주어 눈을 질끈 감았다. 주사 맞는 어린애 같은 표정이었다. 나는 기노시타 씨가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며 조심조심 한 발짝씩 나아갔다. 열차가 쉴 새 없이 바로 밑을 굉음을 내며 지나갔다. 기노시타 씨에게 미안하지만 나는 점점 이 상황이 즐거워졌다. 그에게는 비밀로 하고 구름다리를 건너 야나카 묘지를 한 바퀴 더 돌고 싶어졌다. 하지만 열차의 굉음이 들리지 않으면 아무리 눈을 감고 있다 해도 들킬 것이다. 눈 깜짝할 새에 다리를 다 건넜다. 이제 눈 뜨셔도 돼요. 내가 속삭이자 기노시타 씨는 마치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듯 천천히 눈을 떴다. 고맙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렸군요. 몇 년 전에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됐던 사건인데 제가 탄 비행기가 납치된 적이 있어서 말이죠. 그때부터 이런 데에 못 오게 됐습니다. 천천히 손을 놓으니 그 순간 손가락 사이로 찬바람이 불었다. 감사합니다. 기노시타 씨는 몇 번씩 돌아보고 허리를 굽혀 인사하며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도 번갈아 절했다가 손을 흔들었다가 하며 역 개표구에서 기노시타 씨를 배웅했다. 많은 이가 오가는데도 기노시타 씨가 있는 곳만 양지 바른 곳처럼 환해 보였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편안하게 잘 들으셨는지요? 오가와 이토님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참 섬세하죠? 초초난난이라는 제목도 뜻을 알고 보면 참 예쁜데요. 바로 남녀가 서로 마음이 맞아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모양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쁜 두 남녀의 사랑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비밀을 간직한 연인의 속상임이라는 부제처럼 비밀스런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서점으로 가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럼 좋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도 행복하세요.